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 머스크에 선물을 줬다라는 주제를 알아봅니다. 자, 자율주행 규제를 다 풀어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할까 한번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요, 거의 그린라이트이 다 들어왔죠. 오늘 거의 푸른 초장에 흡사할 정도의 모습인데요. 깔끔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완벽한 푸른 초장을 기대하기에는 한 10월달, 11월달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일단 마소부터 보면요. 0.52% 살짝 올랐습니다. 늘 이런 거 아시죠? 항상 0.5%, 0.4, 많이 오르면 0.89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애플 보세요. 0.5%. 자, 애플도 지금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일단 결과물이 나와야겠죠. 아무튼 AI가 장착되냐 안 되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0.61% 지금 이 소위 좀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는 이거 아직 배고픈 거죠. 이 정도면 0.61%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늘 저력이 있고, 그리고 PER도 워낙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4.29% 올랐거든요. 자, 웬일이지? 아마존이 뭔 일이래? 사실 아마존이 무슨 일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마존도 기술을 따로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매크로나 기업 소식도에서 이따가 들여다보고요. 왜 아마존이 올랐는지. 자, 그리고 구글 보세요. 0.68%는 올랐고요. 오늘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플, 구글 같이 협력한다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고요. 메타 1.57% 올랐습니다. 메타 꾸준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1.33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사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300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갑자기 훅 뛰어오릅니다. 지금 로보택시랄지 이쪽 분위기 참 좋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조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때까지는요,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이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이 뜨거워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9월 달을 볼 게 아니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아마존 주식이 한 4% 이상 뛰어 올랐잖아요. 대략 한 8%, 9%가 아니라 한 4%대로 뛰어 오른 것은요, 자,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적이 정말 좋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뭔가가 기술 개발로 인해서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보통 한 8%, 9%, 10%대 올라 버리거든요. 자, 근데 오늘 애매한, 오른 것 같은데 오른 것 같지 않은 한 4%대 상승한 건요. 물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4%대면 큰 사이즈죠. 자, 근데 오르게 된 게요. 바로 이 아마존의 이전 CEO죠.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 있지 않습니까? 블루오리진. 자, 거기과 관련돼 있는 이 프로젝트 이 카이퍼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우주선을 계속 발사하는, 로켓을 발사하는 이 회사가요. 자, 이게 이제 이 아마존하고 깊은 또 연루가 있기 때문에 젯블루의 인터넷 계약을 성사시킨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뛰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2027년도부터 프로젝트 카이퍼 네트워크 오브 로우 어스 오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여기도 똑같은 거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하는 것처럼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2027년도부터 젯블루라고 하는 중소형 이 항공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들 제주 에어라인 이런 것처럼 부산 에어라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가형 모델의 이 소위 항공사가 있는데, 자, 그러한 젯블루도 비슷합니다. 자, 그런 류의 대형 항공사는 아니지만 이 항공사에다가 2027년도부터 이 셀룰라이트를 제공한다,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 프로젝트 카이퍼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재미난 게요. 젯블루가 2013년도부터
이제 그 비행기에 인터넷을 제공했거든요. 원하는 사람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의 와이파이는 그냥 이런 그 저궤도 위성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저궤도 위성에서 쏘게 되면요, 인터넷이 지금 굉장히 빠르고 끊김도 없고 좋죠. 왜냐? 저궤도니까 그 비행기가 하늘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카이퍼의 인공위성 대략 뭐 한 2030년도까지 한 3,000개 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목표는 그런 거고, 아무튼 지금 이번에 좀 쏘올린 거 한 100개, 200개짜리 정도가 이제 잘 되면은 연결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계획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 블루 오리진이 이 제프 베조스가 본인 그 회사 아마존을 나오고 나서요, 그 스페이스X처럼 계속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막 달리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까요, 이미 많이 앞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쫓아올지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뭐 그냥 몇 개 이렇게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지배력은 다미넌트한 거는 결국은 스페이스X가 다미넌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긍정적 시각이 나오는 연준의 한 멤버죠. 윌리엄 의원입니다. 자, 연준의 윌리엄 의원이요. 뭐라고 얘기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It is appropriate to cut rates over time 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이렇게 쭉쭉 가지고서 금리를 계속 내려가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Anticipate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move interest rate toward a more neutral stance over time 이라는 거죠. 자, more neutral stance over time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more neutral, 더 중립적 입장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중립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윌리엄이 말하는 이 중립은요, 결국은 지금 너무 금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좀 더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오랫동안 위에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 특히 노동시장 보고서 보면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가 뭔가 좀 식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경기를 막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끔 경제를 계속 유지해가고 살려가는 것도 연준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물가 올랐을 때 잡아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잡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들이나 그리고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 거죠. 실업자가 많아지면요, 연준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더 기준금리가 내려가 주는 것이 좀 더 그게 균형에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more neutral stance over time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한번 0.25 내리고 또 0.25 내리면서 점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연준 모임 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은요, 결국 하나의 사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일 날 그 이제 발표 나와서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겠죠, 얘기가.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도 내리고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포인트나 1.5포인트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여러분 꽤 많이 내리는 거죠. 자,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걸 뜻합니다. 뭐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까지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금 상반기까지는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이런 기회가 올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줍줍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동차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테슬라와 관련이 많죠. 자, 지금요, 이 auto industry, 자동차 산업 전체 전망이요, 굉장히 암울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 전체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heading into the fall is murky라고 합니다. 자,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 뭔가가 흙탕물처럼 뭔가 미래가 전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야. 지금요,
이 지금 자동차 시장이 왜 이렇게 전망이 흐리냐. 자, 제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해와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다들 안 좋아요. 뭐, 폭스바겐도 안 좋고, 외국 기업 다 안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지금 뭐, GM이랄지, 포드랄지 다 안 좋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첫째, the loss of tax incentive입니다. 자, 지금 텍스 보조금 있죠?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9월 31일부터. 자, 없어지는 거고요. 10월 달부터는. 그 다음에 high interest rate. 여전히 고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립금리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어차피 내려가는 속도가 시차를 두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을에도 high interest rate,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는요, 자동차 사는 데서 영향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큰 사이즈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끼고 사잖아요. 돈을 빌려서. 이자가 높으면 못 사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다? 이 매달 페이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죠. 금리가 높다는 거. 두 번째 금리 영향을 받는 건 자동차죠. 자, 두 번째로 개인들이 살 때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여기에 다들 매달 페이먼트가요, 금리와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년물 금리와 연동돼 있는데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리가 결국 자동차 사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그냥 좀 더 버티자 이렇게 가겠죠. 바꿀까? 아니, 버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매크로 이슈죠. A gloomy economy landscape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이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가, 노동시장 약화되고 있죠. 사람들의 돈 씀씀이가 약해지고 있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3대 악재 같은 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테슬라가 이 정도로 해 나가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어찌됐건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 내려가면요, 자동차 매출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두고 올라갈 거고요. 중요한 건 테슬라에겐 일단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완전히 이제 성공해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도 자율주행 살래, FSD 살래, FSD 테이크 레이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진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다 A10 머신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이 정도로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요, 그 테슬라의 실력이죠. 테슬라의 기술력이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요, 재미난 게 모기지 레이트이 처음으로 또 6.5를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5%. 아직도 옛날 사람들은 2021년도, 22년도 혹은 20년도 사람들은요, 아직도 6.5%면 이렇게 높은 금리에 집을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요, 6.5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8%, 9%까지 갔던 게 6.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레이트 지금 6.5를 찍고 있다는 건데, the lowest level since October 2024입니다. 2024년도에 가을에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다시 오른 거거든요. 자, 그때가 바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대통령도 바뀌면서 부동산이 다시 금리가 내려갈 거고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막 치솟았다가 6.5로 내려온 겁니다. 자, 여러분, 6.5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인가요? 22년도 금리만 올라갈 때, 그때 모기지 금리가요, 22년도, 23년도쯤에 거의 6.5까지, 즉 6%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경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 이하에서는 활발했어요. 그래도 집을 살려고 하고 액티브했거든요. 근데 6% 넘어가니까 뭔가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올라타야 된다 이러면서 막 6%, 6.2, 6.3인데도 사더라고요. 자, 근데 언제부터 이제 시장이 닫히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6.5를 기준으로 해서 닫힙니다. 6.5 이하에서는요, 그나마 그래도 거래가 꾸준합니다.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6.5를 넘어서서 그 위로 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드디어 모기지 금리가 6.5를 찍었다? 아직도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되는데, 지금 6.5를 찍고 앞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요,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반영하냐면 선 반영하는 거죠.
이번에 금리 내리고 또 가을에도 겨울에 이번에 한두 번, 두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 모기지 금리가 6.5가 뭡니까? 6.3, 6.2 이렇게 6%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쯤에는요. 말 그대로 6%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활발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왜 주식시장 얘기하는 데서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이 내려간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이제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면요, 주식시장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횡보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또 큰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트럼프 트랜스포테이션 세크레터리 션 더피죠.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 션 더피가요. 자, 이 전체 전기차에 특히 자율주행 있죠. 이 자율주행을 이 소위 말해서 이 규제를 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규제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주 이거는 뭐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어드민 있죠. 자, 트럼프가 사실 이 션 더피가 우주 항공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사실은 이 션 더피를 교통국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션 더피가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워낙 일론 머스크하고도 가깝고 또 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일론 머스크를 존경한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최근에 각을 세웠을 뿐이지, 이 션 더피하고 일론 머스크는요, 서로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이 션 더피가요, 이 전체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즉 자율주행을 이제 이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make it easier 하겠다는 거죠. 단계를 좀 더 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requirement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이 디자인된 그 requirement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인간이 운전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원래 트럼프가 옛날부터 공약했던 게 이 혁신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들을 간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must lead the way in transportation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교통혁명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그러니까 마가. 자, 바로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거 할 때에, 자, 지금 이 교통혁명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if we don't, our adversaries will fill the void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소위 말해서 우리의 반대 다른 나라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Transportation Secretary 션 더피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마가의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소위 마가를 전체적으로, 즉 트럼프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철학들을 디자인한 피터 틸 있죠. 피터 틸이 옛날에 썼던 책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결국은 이게 우리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 압도적인 모습이 없으면, 즉 지배하는 아주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들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고 모든 영역에서 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The rules of the road need to be updated to fit the reality of 21st centur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이 도로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도로의 규정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21세기의 현실에 맞게끔 뭔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항상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되면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건 뭔가, 즉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관료주의적인 그런 룰들을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가요, 그게 너무 안 바뀌죠. 독일이나 일본이 관료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옛날 법들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고 심플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존의 법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션 더피가 머스크를 옛날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던 내용이죠. 머스크에게 들으면서, 아, 이거 저렇구나, 저렇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 나가겠구나. 다 들은 거죠. 너무 쓸데없는 규정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제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하얀 거 중간에 보면은, Our changes will eliminate redundant requirements and bring us closer to a national standard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쓸데없는 requirement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그 공무원소에 가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건 이렇고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그 룰들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미국에도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요, 공무원 사회가 제일 안 바뀌기 때문에 제일 답답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쪽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그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국가적인 정말 단순화된 그러한 기준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The spurs innovation prioritizes safety라고 합니다. 자, 안전을 우선시하지만 혁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중시하되 혁신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국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하면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심플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일론 머스크에겐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자율주행을 이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이제 뭐 완전한 길이 뚫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요, 테슬라의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션 더피가 테슬라를 잘 알아요. 션 더피는요, 사실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안 들어와요. 원래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게 성공적이 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세계를 주도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업을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테크가들하고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안 좋게 법을 만들 것이다, 자꾸 이런 소리 많았잖아요. 제가 다 그 쓸데없는 소리라 그랬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머스크가 다음번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필패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 깽판 놓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머스크가 가진 게 돈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공화당은요, 트럼프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스 부통령 있죠. 반스 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받는 유력해지고 있는데, 반스는요, 다 이 일론 머스크하고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 그 스탠포드에 다닐 때 피터 틸 있죠. 우리가 피터 틸이 이제 페이팔의 사단 아니겠습니까? 머스크하고 피터 틸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어떤 철학들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스가 원래 피터 틸의 제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문제가 터졌을 때,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울 때도 이 반스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머스크에게 따로 전화도 하죠. 조금만 캄다운 해달라 막 요청하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그 비서실장 최고의 그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에게 연락해서 머스크 부탁한다고 좀 절제해달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차피 이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행정부도 알거든요. 머스크의 실력,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머스크가 빠져버리면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을 그 이유를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요, 머스크에게 반대되는 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랄지 지금 이 교통 쪽도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릴 겁니다. 막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릴 거고요. 테슬라가 주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로보택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 로보택시 오픈되면서요, 앱을 다운로드해서 너도 나도 지금 뭐 테스트하고 타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보십시오. 위에 초록색으로 하는 거. 자, 로보택시 앱을 다운받았대요. 다운받아가지고, got on the 웨이리스트에 들어갔고, 이제 into my first ride within 2 hours. 2시간 만에 이제 자기가 첫 번째 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막 시간 기다리고 하고 있고, 또 차도 좀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unfortunately, it was supervised with the someone in the driver's seat, but still coo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운전석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supervised입니다. unsupervised가 아니라 감독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앞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나 but still coo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러가지고 타고 갔더니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safety driver is just there for the first few months to be extra safe라고 합니다. 자, the safety driver. 그러니까 지금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앞에 앉아 있는 거, 이거는 거기에 그냥 초반에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이 공적으로 이제 상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더 우리가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적으로. 당연한 거죠.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웨이모도 5년, 6년 전에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Should be no safety driver by end of year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올해 말쯤 되면은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없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2월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앞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사가 없어도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앞에 이제 사람들 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요 다 제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만 지나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연말까지 많은 곳으로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뭐 이 베이에리어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 LA도 진출하고 지금 이미 이 애리조나 쪽에는 신청해놨는데 아직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8월 말쯤에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다 갈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뉴욕하고 앞으로 더 가야 될 데가 굉장히 많죠. 뭐 시애틀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는요 이미 자율주행으로 벌써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하고 확장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스템만 다 각 주마다 그 스텝 바이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나 앞에서 살폈지만 그 리퀘어먼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 차원에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다 이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미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번 달에 이제 퍼블릭에 오픈해가지고 지금도 벌써 주문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 웨이모를 앞지를 거예요. 또 웨이모가요 지금 똥줄이 탑니다. 굉장히 급해 보여요. 웨이모가 이전처럼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르게 막 신청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웨이모가 뒤처질까봐, 즉 테슬라에게 따라잡힐까봐 이러는 겁니다.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 차이 나서 사람들이 웨이모를 탈 이유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테슬라의 지금 훨씬 싸거든요. 저렴하고. 물론 그 가격은 앞으로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버나 웨이모보다는 싸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적으로 더 뛰어난데 가격까지 좋다? 그러면 굳이 다른 걸 탈 필요가 없어요. 우버를 탈 필요도 없고요. 웨이브를 탈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게 숫자 싸움이거든요. 수량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테슬라는 많은 차량을 투입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내년에는 사이버캡이 등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등판한다는 말은 200만 대씩, 400만 대씩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아직도 못 채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회사가 될 것인지, 또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인지를요,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우리 테슬라들은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 소식도요, 더 좋은 소식이죠. 자, 테슬라 에너지는요, 지금 뭐 거침없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을요, 호주 퀸즐랜드에 또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 규모가요 1억 1,500만 불어 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요, 지금 뭐 호주는 테슬라 메가팩으로 다 깔고 있죠. 막 전국이 거의 뭐 테슬라의 그냥 메가팩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컨스트럭션을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아래쪽에도 깔끔하게 지금 벌써 배치가 돼 있죠. 뭐 메가팩들이. 자, 이거 지금요 어느 규모냐면은 30만 개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2시간짜리거든요. 2시간 동안은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에 하나도 끊김없이 30만 개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죠. 자, 30만 개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4명, 한 가정에 4명이나 치면 3, 4, 12, 120만 명에게 한꺼번에 전기를 공급하는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100만 명이면은 대도시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대전 도시, 한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거는요, 한 2시간 정도 재앙이 왔다? 근데 2시간 동안 또 막 기술자들이 투입해가지고 전기도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보통 전기 나가고 몇 시간 안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4시간짜리를 할 수도 있고 2시간짜리 할 수 있는데, 뭐 전기를 적게 쓰면 4시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4시간짜리도 있고요. 자, 어찌됐건 테슬라의 에너지가요, 이렇게 뭐 지금 이제는 거침이 없어요. 뭐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다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다 바뀔 겁니다. 아예 그냥 기초부터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에너지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에너지의 매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더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트럼프의 머스크를 향한 큰 선물, 규제 없애버리는 거, 이건요, 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날개를 단다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이 앤 홀드 하시고요. LA 조교스티브였습니다.